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국가정원에서 도심을 수로로 연결하는 동천 뱃길이 복원됐습니다. 뱃길에는 정원 체험선이 운항할 예정인데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설이 어려우면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의 고속도로 승격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택배 이용 때 내야 했던 웃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대형 택배사들이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 만성리 일대 주민들이 LH공사를 방문해 만흥지구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는 인구가 30만 명에 가깝고 최근 몇 년 사이 관광도시로 부각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정작 여수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의 고속도로 승격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돌산 교차로에서 순천 해령 교차로까지 33.7km 구간 왕복 4차선의 엑스포대로. 엑스포대로는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에 따라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개설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자는 지역 내 여론이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상인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 신설이 최선이지만 3조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실적 대안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고 순천 완주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를 연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성수기, 관광 성수기나 이렇게 많을 때는 6만 대 정도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차선 도로에서 그거를 수용하기에는 지금 많이 포화 상태가 있고 이게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돼서 좀 더 빠른 원활한 흐름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의 그 편익이나 또 산업 물동량을 원활하게 좀 이동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 연장에 대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거절을 하지 않고 여수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상당히 가능성을 내려놓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노력을 하게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예산으로 고속도로 설치를 위한 용역비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기까지는 아직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한다고 해서 도로폭 확대 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사고 위험이 오히려 커지고 늘어나는 교통량 수용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 도로가 고속도로로 승격되면 새롭게 부과될 통행료 문제 역시 지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도시 여수. 여수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개설이 오랜 지역사회의 수건인 만큼 이제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과거 경제, 군사적 이동로이자 순천만 습지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동천 뱃길이 복원됐습니다. 특히 이 뱃길을 운항하게 될 정원체험선은 국가정원과 도심정원을 연결하는 박람회의 상징물로 핵심 관광 콘텐츠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의 상징이 된 호수공원에서 동천 테라스 가든까지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동천 뱃길이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5km의 물길을 텄고 4척의 정원 체험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고려초 순천과 보성, 곡성 구례를 연결하는 섬진강 수계의 주요 거점이었던 해룡창 설치 기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가정원 뱃길을 복원한 것입니다.
내년도 박람회 때 그분들을 다시 찾아오게 이렇게 만들려면은 뭔가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 동천 백기를 복원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정원 박람회가 국가정원과 도심정원의 연결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백길 복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정원 체험선 투입에 앞서 수상 보트의 환경 영향 검토에 무엇보다 중점을 뒀습니다. 수상 생태계와 하천 바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트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속도와 항로도 소음과 물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순천시는 또 도심 야간 경관과 동천 화해 경관 등을 동천 백길과 연계하고 생태 탐방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내년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여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관람선도 박람회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우리 이 볼거리, 즐길거리로 아마 자리매길 걸.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동천 백길과 정원 체험선은 내년 박람회의 핵심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의 지방의료원이 의사 4명 가운데 1명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원율을 보였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3개 의료원의 의사 결원율은 2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올해 9월 기준 결원율도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의사 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 의사제 도입 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만성리 일대 주민 100여 명이 오늘 LH공사를 방문해 만흥지구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개발 비상대책위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 지역 본부를 항의 방문하고 LH공사와 관련 기관들이 실제 거주 주민들의 동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택공사가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택지 개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땅 장사를 통한 돈벌이에 급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섬 지역에서는 육지보다 웃돈을 줘야 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가 된 섬 지역도 불합리한 추가 택배비를 그동안 쭉 부담해 왔는데요. 대형 택배사들이 앞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안좌도에서 새우장과 젓갈, 소금 등을 판매하는 이순라 씨. 육지에서 주문한 물량은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데 고객들의 볼멘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싼 게 이제 거의 5,000원이에요. 택배비가 여기서 나갈 때. 그런데 이제 그 손님들은 그 택배비를 거의 깎으려고 그래요. 너무 비싸다고. 다리가 놓여 육지와 한 몸이 되어도 섬 취급을 받기는 마찬가지. 받는 물건이든 보내는 물건이든 추가 배송비, 이른바 웃돈을 얹어야 택배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 타고 다녔을 때는 택배비가 좀 비싸도 이해하는데 지금은 사계면이 연륙돼가지고 연륙되는 택배비가 너무나 비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합리화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는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택배 등 택배 3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3사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움직임까지 일자 결국 롯데택배는 이달부터 CJ와 한진택배는 다음 달부터 다리 놓인 섬의 추가 배송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륙된 섬에 도선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기업 윤리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등
다리가 놓인 섬 주민들이 불합리한 택배비 추가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전남도가 박람회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정원박람회 특위는 최근 21건의 박람회 지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관람객 8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 붐 조성과 입장권 판매 촉진 등 홍보와 판촉 활동은 물론 전국 16개 광역의회 순회 방문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순천시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로 권역별 조성 사업들이 계획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여수 앞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60대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9,000톤급 컨테이너선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수리 중이던 컨테이너선의 연료 탱크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출된 폐유는 여수 해양조선소 인근 6km 해상까지 확산됐으며 수산물 등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중 한 기가 5.18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제기돼 안매장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진행된 DNA 분석에서는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연고 묘지에서 260여 기의 유해가 나와 5.18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제기된 광주 교도소. 이 중 한 기의 유해가 5.18 행방불명자일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됐습니다. 발굴된 유해와 행방불명자 여동생의 DNA를 대조한 SNP, 즉 단일 염기 다형성 1차 분석 결과 가족일 가능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DNA 검출처럼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진행된 또 다른 분석, STR, 즉 짧은 염기 서열 반복 분석 결과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고 STR 조사를 진행한 전남대병원 법의학교실은 행불자의 숙부와 여동생의 혈액을 발굴된 유해와 비교해 부계 또는 모계 유전이 확인되는지 또 남매관계가 맞는지 살폈습니다. 분석을 진행한 해당 기관은 숙부와의 DNA 조사 결과 같은 부계 유전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동생과 대조한 결과에선 남매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최근 5.18 조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현재 확보된 가족들의 DNA만으로는 STR 분석에서 가족일 가능성이 확인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른 가족들의 DNA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고 발굴된 유해의 훼손 정도가 심해 DNA를 추가로 채취하는 대로 여동생과 같은 모계 유전인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 모계 유전인지 살피는 STR 분석을 위해 필요한 DNA 채취 작업은 한 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SNP 분석을 맡은 또 다른 전문기관은 분석 결과의 변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위해 반복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도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등 일부 지역에는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 사이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아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해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